다음으로 독립협회 활동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헌군주제의 구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협회는 황제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설립 등을 주장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히 독립협회 내 주류 온건파의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독립협회가 황제권을 철폐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독립협회의 개혁을 지향하는 황제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독립협회는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국제관계 속에서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적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자주독립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중립론을 제시했습니다. 중립화 방안이죠. 그러나 국방력 등 힘이 전제되지 않은 자주독립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아주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국가 근대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개혁 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독립협회는 능력에 따른 관리 임용, 노비 매매 비판, 여성 차별의 악습 비판,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국어 및 국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제의 완전 철폐와 노비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넷째, 국가 생산력 발전을 위한 농업, 상공업 및 광업, 철도, 조세 등의 개혁 주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비록 상업적 지주제이기는 하나 지주제를 유지하고 토지제도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권 침탈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일본이나 미국, 영국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는 독립협회 활동의 성격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립협회의 활동은 갑신정변, 갑오개혁으로 이어진 문호개방기 개혁운동의 성격을 계승하는 한편 이전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중계몽을 통한 국가 전체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근대적이고 자율적인 변혁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독립협회 활동은 이전 개혁운동의 한계를 할 수 있는 대중계몽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실천운동으로 이를 실현하려 했으나 대중을 정치적 동반 세력 내지는 변혁운동의 실천 세력으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는 충분히 인식했으나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했으나 대중을 그 지도자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든가 또 변혁운동의 실천 세력으로 인정한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특히 독립협회는 제국주의 세력의 국가 주권 침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일본 등의 경제적 이권 침탈을 대비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의 활동은 내후 외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국가 변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독립협회의 정신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근대적 대중 형성을 위한 계몽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차 제10주차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9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주차 강의에서는 러일전쟁, 그다음에 애국계몽운동, 그다음에 식민지 독립운동, 그다음에 식민지 사회문화운동을 설명하고 근대 한국의 정치 외교 과목 전체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